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과 제5판 형법총론 제2회도 503페이지 제2장 결과적 가중법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결과적 가중법의 의의와 유형. 로마자 1번의 결과적 가중법의 의의. 1번의 의의. 형법 각칙의 범죄 가운데 고의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 범죄 종류도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한 자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회치사죄가 바로 그러한 범죄 종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 각칙상의 범죄 구성 요건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반부의 행위는 모두 형법 각칙에 독립된 고의 행위에 해당하고, 후반부의 결과는 행위자의 고의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상해의 결과보다 중한 결과, 사망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한 법 효과를 보면 전반부의 고의범, 이를 기본범죄라고 부른다. 의 법정형보다 훨씬 중한 형벌이 부과되어 있다. 형법 제15조 2항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일컬어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라고 하고 있고, 형법 학에서는 이러한 범죄 유형을 결과적 가중범 혹은 가중적 결과범이라고 부른다. 그 옛날에는 용어가 혼용됐었는데 지금은 통일됐습니다. 결과적 가중범과. 오래된 책 중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혼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504페이지) 2번의 법적 성격.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이 하나의 구성요건 속에 결합된 형태로서 독립된 불법 내용을 가진 독자적 범죄이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대부분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기본 범죄는 그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고의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단순한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중한 결과가 고의의 기본 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범의 결과야기보다는 행위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한 결과는 범죄 구성 요건과 무관한 객관적 처벌 조건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 요건 요소이다. 3번의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종로 형법 해석론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려면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조건설적 의미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 사상의 인문으로서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기본범죄와 중한 범죄 간의 보다 밀접한 연관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오늘날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 결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측면에서만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 형법이 제15조 2항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책임주의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형을 합산한 것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책임주의 요청과의 불협 화음이 존재한다. 505페이지. 이 때문에 최근에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에 하나여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려고 함으로써 소위 직접성의 원칙을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을 위한 부가적인 요건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오수란다. 로마자 2번의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이번에 형법 제15조 2항의 해석론. 형법 제15조 2항은 결과적 가정법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예견 불가능성이 결과적 가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내세워져 있을 뿐 결과적 가정범의 구성 요건 요소가 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15조의 해석론으로서 결과적 가정범은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가 아니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결과적 가정범의 유형에 관한 문제로서 귀결된다. 양가로 1번의 학설의 태도, 동그라미 방가를 관한 긍정설. 형법 제15조 2항이 예견 불가능성을 결과적 가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한 결과에 대한 최소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견한 경우 및 더 나아가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예견하고 더 나아가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이 입장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결과적 가정범의 종류를 진정 결과적 가정범이라고 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결과적 가정범의 종류를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이라고 한다. 방가로 이번에 부정설, 형법 제15조 2항이 규정과 상관없이 결과적 가정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이다. 이에 의하면 506페이지 형법상의 모든 결과적 가정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진정 결과적 가정범뿐이라고 하게 된다. 만약 행위자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기본 범죄가 그 중한 결과를 구성요건적 결과로 하고 있는 고의범에 흡수되어 법적 용학 고의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양가를 이번한 판례의 태도. 대부분도 긍정설과 같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정범의 성립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이라고 부르고 있다. 양가로 3번에 결론. 행위자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도 부진적 결과적 가정범을 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가를 번에 우리 이 법자는 결과적 가정범의 최소한의 성립 요건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견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의혹까지 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방가로와 제거에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만 가지고 행위한 경우와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 간의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현주 건조물의 방화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라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의 경우 행위자가 방화를 하면서 사람의 사망,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행위자에 비해 과실만 있는 행위자가 더 불리하게 취급된다. 이러한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2번의 결과적 가정범의 유형. 양가를 1번의 진정 결과적 가정범. 고의의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정범을 말하고 대부분의 결과적 가정범이 이에 속한다. 진정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 예컨대 사망시키기 위해 상해를 가함으로써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507페이지 고의가 인정되면 결과적 가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바로 고의범인 살인죄가 된다. 양가를 1번의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정범을 말한다. 현행법상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으로는 방가를 1번의 치사죄의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뿐이고 치상죄의 경우에는 공공위험 범죄 중
현주건조물 방어치상죄, 음영수원독치상죄, 현주건조물 이수치상죄, 보통방해치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이 있다. 양가로 3번의 양자의 구별방법. 문제의 결과적 가정범위, 진정결과적 가정범위인가 부진정결과적 가정범위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형법각칙상의 개별 결과적 가정범위의 법정형과 중앙결과 그 자체를 구성요건적 결과를 설정하고 있는 고의범위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 비교에서 결과적 가정범위 법정형이 중앙결과를 그 자체의 구성요건적 결과로 설정하고 있는 고의범위 법정형에 비하여 중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결과 가정범은 부진정결과적 가정범에 해당한다. 특수한 결과적 가정범. 우리 형법각칙에는 중상해죄나 중유기죄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결과적 가정범도 있다. 예컨대 형법 제258조 제1항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해라는 기본 범죄를 범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결과적 가정범의 기본 범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결과적 가정범은 두 가지 점에서 일반적인 결과적 가정범과 다르다. 첫째, 결과적 가정범의 중한 결과 예컨대 생명에 대한 위험을 구성요건적 결과로 설정하는 독립된 과실범위나 고의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형태의 특수한 결과적 가정범은 보호법에 대한 침해적 결과가 아니라 위험 발생 중유기죄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중한 결과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어서 구체적 위험범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만 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에 해당한다. 508페이지 3번에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과 고의범의 관계.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여기에 중한 결과에 대한 별도의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예컨대 전술한 예처럼 방화를 통해 살인을 실현한 경우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외에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학설의 태도, 방가로 1번의 상상적 영합설.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은 본질적 결과적 가정범이므로 독자적인 범죄이므로 고의범의 불법 내용이 당연히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양자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방가로 2번의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설.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이중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결과적 가정범만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양가로 2번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부진적 결과적 가정범의 죄수에 있어서 고의범과 부진적 결과적 가정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다는 점을 이유로 양죄 사이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한다. 다른 한편 고의범이 법정형이 부진적 결과적 가정범의 법정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정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정범만 성립한다고 한다. (509페이지) 결론. 결과적 가정범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이지만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정범이 성립하는 부진적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중한 결과를 별도의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고의범도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다만 이 경우 두 개의 범죄는 한 개의 행위에 의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의 태도와 같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이 살인죄 법정형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후자의 성립이 부정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현주 이거 오타한 것 같습니다. 또 오타를 하나 발견했네요. 책에서. 건조물 방화치사죄의 강도살인죄 또는 강간살인죄의 관계에서 나타나듯이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위,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을 모두 포함하는 특별구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